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라는 것은 탄핵을 하는데,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정하는데 말하면 기소죠. 형사사건에서 기소한다는 건데, 기소를 하는 데가 국회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탄핵을 소추, 즉 기소할 수 있게 되는데, 어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79명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탄핵 소추를 결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탄핵이 되려 그러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 말이 사법농단입니다. 그냥 저 정권은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건 전부 다 농단자를 갖다 붙입니다. 사법농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법농단입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관련해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또 지국장이 글을 쓰는데, 그 좀 사실도 아닌 그런 글을 쓴 데 대해서 그게 판결인데, 그걸 좀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걸로 판결문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말하는 판결에 압력을 넣었다 그래가지고 헌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제 탄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판결이. 그러니까 그 간섭한 거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의 독립을 좀 침해한 점이 있지만 원체 경미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법원이 징계위원회에서도 견책밖에 받지 않습니다. 견책. 아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번 2월 말로 퇴임합니다. 그 2월 말 퇴임 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시간적으로 있기가 어렵습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이거를 탄핵을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왜? 이것은 그야말로 판사 길들이기입니다. 판사들, 길들이기라는 말보다는 판사들을 협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김경수, 드루킹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또 그 밖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정직 2개월, 이런 데 대해서 전부 다 윤석열 총장 쪽 손을 들어주는 이런 판결을 법원에서 했고, 또 앞으로 울산시장 부정선거라든가 또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압적인 요구, 이런 거가 전부 다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협박용으로 이번에 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했다고 보는 것이 이게 정확한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 정권이 얼마나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또 많이 부패해 있는가,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가, 즉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확인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의, 즉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판사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국민이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또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나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무슨 수술도 했다가 암 수술도 하고 몸이 안 좋아서 지난 5월 달에 사표를 제출했답니다. 사표를 제출하면 대법원장이 수리를 해야 그 사표가 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사표를 법원 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대법원장을 만났답니다. 만났더니 대법원장이 하는 말이 참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했다면, 사표 수리를 한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말이야. 자기보다는 직급도 낮고 나이도 보나마나 적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는 국회가 지금 이 탄핵이라는 얘기를 만약에 사표 수리를 해버리면 국회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될까 싶어서 사표 수리를 안 한다. 도대체 이 대법원장이 할 말입니까 이게? 자기 말하자면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부하라는 말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자기가 장을 맡고 있는 구성원인데 당신 사표 수리해버리면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해야죠. 못 꺼내게.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면 보호해야 될 판사를 탄핵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이게 대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국회가 탄핵을 당신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수리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임부장 판사가 기가 막히게 쓸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분 제출했는데도 수리가 안 돼서 대법원장을 만나가지고 수리 좀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했는데 녹음하기 전에 녹음이 공개하기 전에 임부장 판사가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는 그런 말 한 일이 없다 딱 잡아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진실 공방,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부장 판사가 미리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내가 증거도 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오. 내가 증거도 있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거의 보도자료까지 내가지고 자기는 그런 말 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녹음 파일. 그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대로 그런 말이 다 나왔던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됩니까? 근데 이게 한 9개월 전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말 안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이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말은 얼마나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까? 또 자기하고도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직접.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뭐 통상적으로 당신 몸이 어떠느냐 뭐 이런 정도라면 그 뭐 꼭 사표를 내야 되겠느냐 좀 더 근무하지 그러느냐 뭐 이런 말이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집권 세력으로부터 요구도 묻까 싶어서 정말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날 말이 있지. 기억날 수밖에 없는 말. 또 그런데요, 이 김명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출세라 그럴까 자리 보존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다 할 사람임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수술도 하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사표를 내겠다 하는데 자기 혹시 정치권으로부터 요거도 먹을까 싶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몸이 아파서 그런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또 인간이 아닌 것이 정말 이거는 또 저도 이 말 해놔놓고 남으로부터 비난받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게 원래 비인간적인 사람은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바보. 이 사람이 뭐 대법원장쯤 되니까 똑똑할 것 같습니까? 똑똑하지 않습니다. 바보입니다. 왜 바보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사표 수리를 안 하면은 그냥 좀 더 하셔. 뭐 우리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 하지. 뭘 그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거 내가 당신 사표 수리해버리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없으면 내가 좀 곤란한 위치에 처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게? 이 말하면 그 임부장 판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을 그래서 이런 게 바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 같으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누구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사표 내면 결국 내가 정치권으로부터 요걸 좀 얻어먹겠다. 이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장 되면 그런 요걸 내가 얻어먹겠다 해야 됩니다. 비난 듣겠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체의 장이죠. 근데 뭐 어쨌든지 그래도 해야 생각을 놔두고 임부장 판사한테 이런 말 하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고 이렇게 또 폭로가 되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대법원장 자리 날아가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 즉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런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옛날에 사법시험 고등고시라고 했죠. 사법시험 쳐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쯤 되면 아주 머리가 좋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공부하는데 머리가 좀 중요한 겁니다. 그거 법 공부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판검사하고 변호사였다고 해서 똑똑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하면요, 정말로 저런 사람도 지식인인가?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려고 그러면은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 지식. 그 법률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건 지식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시험 답안지 시험 잘 써가지고 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을 바보같이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이거? 지혜가 있으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이기심, 지 출세하려고 하는 것. 대법원장 했다고 했어요. 명예롭거나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런 대법원장 나 같으면 하락해도 안 합니다. 이거. 왜 이 정권의 신영, 주부가 되는 이런 대법원장을 왜 합니까?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정권이 말하자면 몰락할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무리하게 탄핵하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불법과 부패를 많이 저질러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이런 짓 하면 망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오래 갈 수 없음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런 무리한 정도도 아니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탄핵입니다. 이 탄핵과 이제 이 정권과 관계없이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은 바로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판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저도 어제 들었는데, 판사라는 직업이 무슨 직업이냐? 검사도 좀 그렇지만 거짓말과 참말을 가려내는 직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피고인들한테요, 뭐 말하면 저기 거짓말일까 참말일까, 즉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직업이 판사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대한민국이 판결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정권이 많이 가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쫓아내려 하다가 2,100명이 넘는 검사들의 항의에 직면했거든요.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에다가 대법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판사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판사들이 반드시 이 대법원장 쫓아냅니다. 또 우리 비상시국연대도 어제 오전에 아침에 한 9시경에 이 거짓말이 탄로가 임성근 부장판사 쪽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판명되어서 어제 우리가 오후 2시에 대법원 앞에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물러가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가라는 기자회견도 하고 앞으로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지금 전개하기로 해놨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은 대법원장 측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힘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모아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막가파시 탄핵을 제지하는 선 넘어서 문재인 정권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